사실 이런 실상에 대한 얘기는 존재와 실상, 실상의 이 반대말이 어떻게 보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 관념. 존재나 관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론,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인식론, 현상론, 현상론도 관념론하고 비슷해요. 인식론, 실상론 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아마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예,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일체 유심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세상이 어떻다 라고 하는 대부분은 다 관념론인 거예요. 존재론 즉 관념론 존재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착각이고 전도몽상인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가령 이것이 나무고 이것이 집이고 이것이 사람이고 저 쫑이 개고 라고 하는 조금 전에 가재고 이 보이는 풀이고 꽃이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생각 속의 관념 속의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념론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생각 속의 일이지 사람이 어떻고 동물이 어떻고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생각 속의 일이지 실상의 일이 아닌 거예요. 실상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이치가 다르지 않고 무생물, 나무나 사람이나 실제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세어스로 그랬지요. 예를 들면 외계인이 본다고 한다면은 쫑이나 사람이나 뭐가 더 고등이고 뭐가 더 저등이며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 보는 거나 개 보는 거나 개미 보는 거나 군뱅이 보는 거나 우리 눈에는 다 그거나 그렇죠? 외계인이 본다면은 사람 보는 거나 쫑 보는 거나 개 보는 거나 그거나일 뿐이지 사람은 대단하고 고등이고 쫑은 하등이고 대단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나 사람이 대단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개는 개밖에 안 되고 저 가재는 가재밖에 안 되고 군뱅이는 군뱅이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생각 속의 일이지.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는 그런 생각 밖에 있는 밖에서의 어떤 인식,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와서 보면은 아니 개미나 사람이나 개나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뭔가 저런 것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걸 만든다고 보지만은 개미나 예를 들면은 새가 집을 짓는데 새도 집을 저렇게 나무로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동굴 속에다가 그 타액하고 바다에 제비집 그렇게 짓는 거 하고 또 개미가 아프리카 가면은 집을 아주 크게 몇 메타 되는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 집 속의 구조가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구조에서 배워서 요즘에 인간의 건물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응? 거기에는 특별히 난방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난방은 안 해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예요. 그것이 개미집의 그 원리에 착안해서 짓는 거예요. 개미가 더 고등한 거예요? 인간이 더 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미집을 짓는 거나 외계인이 봐서 인간이 막 철제를 자르고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집을 멋있게 짓는다고 하는 집 짓고 사는 그것이 외계인의 눈에는 개미집이나 사람집이나 우리 눈에는
100층 빌딩을 지면은 정말 최첨단 건물이고 좋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외계인이 와서 보면은 개미집이나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그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에 빠진 것일 뿐인 거예요. 뱀 또한 이 세상을 인식을 해요. 뱀도 나름 보이고 온몸으로 느껴지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뱀이 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밝혀졌는데 뱀은 이 세상이 똑같이 이런 세상이어도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뱀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질 않는데요. 우리가 뭐죠? 적외선 카메라입니까? 뭡니까? 적외선 카메라. 네.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열의 차이로 이렇게 보이죠? 열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눈에 인식되는 것은 색깔의 차이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세상은 이 세상이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뱀은 다른 걸 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뱀도 똑같이 이 세상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뱀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뱀은 딴 세상을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뱀의 눈에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뱀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일까요? 어느 것이 더 진짜다, 어느 것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바로 착각이고 전도몽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을 현미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본다고 해서 이 세상을 딴 세상을 보나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거하고 딴 걸 보나요? 보이는 것을 똑같이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을 안경으로 이 눈에다 맨날 현미경을 이렇게 장착하고 다니면은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진짜 세상이에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세상이 다른 세상이고 맨눈으로 보면 다른 세상인 거예요? 뭐가 진짜 세상이죠? 세상을 어떻게 보이는 것이 진짜 세상이죠? 지금 보이는 것이 이대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현명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현명으로 본 게 진짜예요? 맨눈으로 보는 게 진짜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죠? 그러니 뭐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령 현명으로 본 게 진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전도몽상이요. 맨눈으로 보는 게 진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전도몽상이죠.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나이가 60이 오래 산 거냐, 이제 애하고 태어난 애가 오래 산 거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새로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60이 더 오래 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단지 예를 들면은 똑같은 것도 현명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듯이 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맨날 살고 있죠.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대로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지금 이 손가락 이것이 이런 모양의 요런 것, 이것이 깨끗하니 깨끗하지 않니, 그 목욕을 해서 때가 벗겨졌니 때가 있니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때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벗기면 때라는 것이 나오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죠? 실체가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요 착각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착각 때문에 항상. 사실은 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또한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고정되어 있고 이런 형체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최소한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똑같이 이걸 맨눈으로 보고 현미경 100배로 보고 1000배로 보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다른 걸 본 것도 아닌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다른 걸로 변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이 이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눈으로 봤을 때하고 똑같은 이것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하고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점점 현미경 배율을 높여가면은 이 형체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미 보면은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응?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더 보고 가면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뭐 분자니 원자니 뭐 소립자니 해서 뭔가 그런 운동 뭐 그래서 그걸 나중에 뭐 에너지니 뭐 파동이니 뭐라고 이름 붙이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형체로 고정된 형체가 아니라 운동하는 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작용하는 건데 그것도 고정된 것이 계속한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작용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없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정된 형태로 있지 않으니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이니 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기에는 작용이 있고 있다라고 하자니 고정 형태가 없고 작용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으니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딱 뭐라고 존재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예를 들면은 그것을 경험을 하면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모름이 아니라 분명히 감을 잡을 수 있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거 라고 경험은 될 수 있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 관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규정된 어떤 것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한 경험을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 관념이고, 그것이 참이다, 그런 거다라고 고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몽상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제가 예를 들지만은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뀔 때 여름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경우는 거기에 어떤 알갱이하고 이렇게 뭐 다시 합해져가지고 눈에 보인다며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물을 가만히 놔두면 물이 말라서 없어지는데, 물이 없어지고 물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즉 수증기로 변해도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수증기도 물과 똑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H2O. 응? 그러면은 뭔가 보이는 모습은, 물이라는 모습과 수증기라는 모습은 바뀌어도, 현상은 바뀌어도 실제 뭐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없어졌어요. 즉 소멸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죽으니까 수증기가 생겨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수증기가 탄생했어요. 수증기가 태어났어요. 물의 죽음과 수증기의 남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작용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물이라는 것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H2O라고 하는 그런 결합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 H2O, H다, 산소다라는 것도 더 들어가면 분자, 원조, 구조, 밀입자, 소립자 구조로 가면은 사실은 그것도 그런 운동일 뿐인, 사실은 수소와 산소라고 딱히 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봐서는 사실은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조건에 따라서 작용 상태가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수증기가 차가운 어떤 철판이나 이런 걸 만나면은, 돌이나 이런 걸 만나면은 다시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요. 수증기는 없어져요. 그러면은 수증기란 관점에서 수증기의 소멸, 수증기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는 수증기가 죽었어요. 물방울이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생겼어요. 새로 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이다, 죽음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단지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에서 다양하게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이러함이 이런 세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러함이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 조건에 따라서 다 드러나는 현상, 작용의 현상이, 작용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개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나무로 드러나기도 할 뿐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더 진화해서 전부 다 깨달아가지고 어떤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꾸준히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탈해서 전체적으로 열받는다라 이런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선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윤회적 열반이라고 그래요. 즉, 이 삶이 그대로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혹시 뭐라고 그러죠? 생사열반과 생사열반이 하나다. 예. 생사와 열반이 하나인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삶과 열반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열반에, 우리가 다 깨어있음을 통해서 다 열반에 도달해야 되고,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다, 사람이 다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존재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해탈,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된 상태에서 이제 몸이 죽었을 때, 그때를 보통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열반은 무여열반과 유여열반, 이제 교화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몸을 가진 채로의 열반 경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몸이 없어지는, 온전히 새로 일어나지 않는 열반도 있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여열반이니 반열반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이 육신이 있는 채로 열반을 유여열반이니 뭐 교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치가 알 듯 모를 듯 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관념의 소산인 거예요. 즉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함이 없는 모든 자연 상태, 이것이 바로 열반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냥 열반일 뿐인 거예요. 즉 이 무의 즉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을 해가면 나중엔 전부 열반에 들 거 아니냐. 그런 것이란 생각 속의 일이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이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개별적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작용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전부 중중무진으로 작용해서 하나로 떼가지고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현상이 현상 그대로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나, 너라고 하는 것 또한 바로 그런 착각의 소산인 거예요. 열반이라는 그 어떤 상태는 관념적인 표현이네요. 관념 상태에서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근데 그 상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 상태를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이름을 예. 할 뿐이지. 자, 사실은 온전한 열반이라고 한다면은 경험하는 자도 없고 경험도 없게 되죠. 네. 그러니 열반이라는 것을 알 자도 없고 경험할 자도 없으니 열반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의미요? 열반이란 일어나지 않음. 일어나지 않음이니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어디 있나요? 응? 그러니 그것은 생각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무여열반이고, 그러니까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개념일 뿐이죠. 아무도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일어남이 없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알미라고 그랬죠? 알의 일어남도 없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경험될 수 없는 거죠.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개념일 뿐이고 관념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유여열반, 즉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열반이 뭐냐? 이것은 온전한 삼매, 내가 함이 없는 그냥 자연일 뿐인 그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니빠나를 뭐라고 그랬느냐? 니빠나 열반을 부처님이 딱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신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리불을 뭐라고 그러나? 사리부터? 샤리푸트라라고 그래요. 이제 샤리푸트라가 부처님의 상수제자죠. 제1제자죠. 제1제자인가? 그렇죠. 사리불.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인정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어떤 도반이 사리불한테 물은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 하시는 도대체 열반이 뭡니까? 이제 빨리 하면 니빠나예요. 니빠나, 그것이 열반이라는 것은 그것의 음력인 거예요. 그 도대체 니빠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은 탐진치의 소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탐진치의 소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탐, 욕심과 화, 그리고 치, 무지, 즉 무지가 없는 상태니 당연히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 그것이 열반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열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전의 근거인 거예요. 그럼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는 바로 온전한 깨어있음 상태, 즉 바른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중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치가 없는 상태고, 치가 없으니 탐이 없는 상태고, 탐이 없으니 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치가 없으면 탐과 진은 없어요. 탐이 없으면 진이 없어요. 탐과 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소멸이다, 니빠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상태, 바른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중도와 바른 삼매의 상태는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설명하셨는데, 팔정도가 온전해진 상태가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끝이 바른 삼매인 거예요. 바른 삼매의 상태면은 바른 지혜가 작용하게 되고,
바른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중도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지혜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인 거예요. 열반이라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다름이 아닌 거예요.